울릉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외딴 섬 중 하나이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꿈이 닿아 있는 곳이다. 푸른 동해 한가운데 떠있는 이 작은 섬에 공항이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울릉공항의 진짜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단순한 지역개발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바다 위에 건설하는 가장 도전적인 활주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울릉공항은 말 그대로 바다 위에 떠있는 공항이다. 전체 부지의 절반 이상이 해상 매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내에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구조물이다. 그만큼 설계 단계부터 수많은 변수가 고려되었다. 조류, 풍속, 해저 지형, 그리고 태풍의 영향까지. 이 모든 자연의 힘과 맞서 싸우며 인간의 기술이 그 위에 활주로를 깔아가고 있다. 처음 이 공항의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사람들은 믿기 어려워했다. 울릉도는 겨울이면 폭설과 강풍으로 배가 멈추고 여름이면 높은 파도로 접근이 어렵다. 그런데 그 위험한 바다 위에 공항을 세운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건설이 아니라 불가능에 대한 도전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수많은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온 나라다. 그리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울릉공항의 활주로 공사는 이미 60%를 넘어섰다. 하루하루가 기술과 인내의 싸움이다. 해상 위에 거대한 콘크리트 블록을 하나씩 놓으며 정확한 위치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파도가 덮치고 바람이 흔들어도 오차는 단 1mm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 완벽함이 바로 공항의 생명이다. 이제 울릉공항은 단순한 공사 현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기술력의 상징이 되고 있다. 공항이 완성되면 울릉도는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니다. 그것은 바다 위의 활주로로 대한민국 본토와 하늘길로 연결되는 새로운 통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의 출발점에는 하나의 질문이 있다. 울릉공항의 활주로는 과연 얼마나 길며 어떻게 바다 위에 연장될 수 있을까? 울릉공항의 건설 현장은 그야말로 바다와 싸우는 최전선이다. 다른 지역의 공항처럼 평지를 깎아 활주로를 만드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다. 울릉공항은 절벽과 파도가 맞부딪히는 해안에 기반을 세워야 했다. 이를 위해 건설진은 거대한 방파제와 해상 매립 구조물을 동시에 시공하는 초정밀 공법을 도입했다. 공사 초기의 가장 큰 난관은 바다의 깊이와 파도의 색이었다. 울릉도 주변 해저는 급격히 깊어지며 그 깊이는 40m 이상에 달한다. 여기에 동해 특유의 높은 파도와 강풍이 겹쳐 장비를 띄우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GPS 자동 위치 제어 시스템과 해상 크레인을 이용해 수십 톤의 콘크리트 블록을 정밀하게 쌓아 올렸다. 이렇게 완성된 매립 구역 위에 이제 활주로의 형태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울릉공항의 활주로는 약 1.2km 길이로 계획되어 있다. 이는 중형급 항공기, 예를 들어 국산 소형 여객기나 군용 수송기 수준의 이착륙이 가능한 길이다. 하지만 이 활주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길이가 아니다. 활주로 표면의 평탄도, 기압 변화에 따른 기류의 안정성, 바람의 방향까지 모두 계산되어야 한다. 울릉도의 바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 방향을 바꾼다. 이 불규칙한 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도록 한국공항공사와 현대건설은 국내 최고 수준의 풍동실험 데이터를 적용했다. 공사의 또 다른 도전은 지속성이었다. 바다 위에 세운 구조물은 시간이 지나면 염분과 습기에 의해 손상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특수 내염 콘크리트와 방수 코팅 기술이 적용되었다. 이 기술은 인천대교나 부산항대교에서도 사용된 검증된 방식으로 100년 이상의 내구성을 보장한다. 실제로 울릉공항의 기초 구조물은 바닷물에 잠겨도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한편 공사 인력들도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육지에서 자재를 배로 실어 나르는 데만 하루 이상이 걸리고 날씨가 나쁘면 모든 일정이 중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섬이 바다 위에 날개를 다는 순간을 위해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현장을 지키고 있다. 이들은 스스로를 하늘을 만드는 사람들이라 부른다. 그만큼 이 공항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기술의 결정체다. 이제 활주로의 기본 골조가 완성 단계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그 길이에 모이고 있다. 울릉공항의 활주로는 단지 수치를 넘어 울릉도가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다음 단계는 이 활주로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설계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연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으로 이어진다. 울릉공항의 활주로는 단순히 길다는 표현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정밀한 계산의 결과물이다. 공식적으로 계획된 활주로의 길이는 약 1200m, 폭은 30m로 설계되었다. 이 길이는 중형급 항공기, 즉 F-50이나 ATR-72급 소형 여객기들이 충분히 이착륙할 수 있는 규모다. 단거리 노선 운영에 최적화된 설계로 서울, 김포나 대구, 포항 등 내륙 주요 도시와의 연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활주로의 길이는 단순히 비행기의 크기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울릉도는 해상풍이 강하고 기압이 낮은 특수한 환경을 가진 지역이다. 이런 조건에서는
항공기의 이륙거리와 착륙거리가 일반보다 길어질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활주로 양쪽 끝에는 엔드 세이프티 존이라 불리는 안전구역이 추가로 확보되었다. 실제로 비상 상황에서 기체가 활주로를 벗어나더라도 바다로 바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상 구조물이 그 완충 역할을 하게 된다. 활주로의 표면 재질 또한 특별하다. 일반적인 콘크리트보다 강도가 높은 고탄성 포장재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염분과 바람, 온도 변화에 따른 균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울릉도의 겨울은 눈과 바람, 습기가 동시에 몰아치는 혹독한 계절이다. 따라서 표면이 조금이라도 손상되면 항공기의 타이어 마찰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건설지는 활주로의 배수 각도와 미세한 표면 요철까지 정밀하게 설계했다. 울릉공항 활주로의 가장 큰 특징은 단거리 고효율 운용이다. 활주로가 짧지만 최신 제트 항공기의 경량형 모델이 충분히 운항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경량 여객기나 공군의 소형 수송기도 제한된 거리 안에서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다. 또한 기상 악화 시 자동유도 착륙 시스템 ILS과 위성 기반 정밀 접근 시스템 GBAS이 함께 도입되어 짧은 활주로에서도 안정적인 운항을 보장한다. 이 길이 1200m의 활주로는 현재 기준으로 울릉공항의 최적 해답이지만 정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이미 장기적으로 활주로 연장 계획을 검토 중이다. 향후 관광객 증가와 운항 기종 다양화를 대비해 활주로를 추가로 확장하는 방안이 단계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실제로 울릉공항이 완공된 이후에도 이 부분은 지역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울릉공항의 활주로는 현재의 기술로 가능한 최대 효율의 결정체이자 미래 확장을 염두에 둔 살아있는 인프라다. 이 공항이 완성되면 울릉도는 더 이상 날씨 때문에 닫힌 섬이 아니라 하늘로 열린 섬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다. 바로 이 활주로가 어떤 방식으로 바다 위에서 연장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울릉공항 활주로의 연장은 단순한 확장 공사가 아니다. 이는 기술적, 환경적, 그리고 경제적 과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힌 대형 프로젝트다. 현재 기본 활주로 길이 1200m를 약 1500m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이 계획은 울릉도의 미래 교통망과 관광산업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활주로를 바다 쪽으로 연장하기 위해서는 추가 매립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울릉도 주변 해역은 해저 지형이 급격히 깊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흙이나 자갈을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인공 구조물 형태의 해상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 방식은 거대한 철제 케이슨 구조물을 해저에 고정하고 그 위를 콘크리트로 덮어 활주로를 연장하는 것이다. 일본의 간사이 공항이나 홍콩 책나코 공항에서도 사용된 검증된 공법이다. 그러나 울릉도의 환경은 그보다 훨씬 험하다. 파고가 높고 겨울철에는 태풍급 강풍이 자주 불어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울릉공항 프로젝트팀은 한국형 해상 플랫폼 기술을 적용했다. 이 기술은 해저 안반에 직접 말뚝을 박는 방식으로 구조물 전체를 해류의 진동으로부터 분리시켜 진동 전달을 최소화한다. 쉽게 말에 움직이지 않는 활주로를 바다 위에 세우는 것이다. 연장된 활주로 구간은 단순히 비행기의 이착륙 공간을 늘리는 목적뿐 아니라 기상 악화 시 안전 여유 구간으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즉, 비상 상황에서 착륙 실패 시 활주로 밖으로 미끄러져도 기체가 파손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이런 설계는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켜 울릉공항을 국내에서 가장 안전한 소형공항 중 하나로 만들 가능성을 열어준다. 환경 문제도 중요한 변수다. 바다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해양 생태계 파괴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매립 구간을 줄이는 대신 부유식 방파제를 병행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로 인해 공사비는 증가하지만 해양 환경의 훼손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공항 운영이 가능해진다. 활주로 연장이 완성되면 울릉공항은 단거리 항공편뿐 아니라 중거리 노선까지 수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국산 항공기 KF-21에서 발생된 경량 수송기나 소형제트 여객기들도 울릉도를 직접 오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배를 타고 수시간을 이동해야 했던 거리지만 앞으로는 단 50분 만에 하늘길로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울릉공항 활주로의 연장은 단순한 길이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울릉도의 미래를 확장하는 작업이자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기술력으로 자연을 넘어서는 순간이다. 하지만 이러한 확장은 경제성과 지역 여론 그리고 환경적 지속성을 모두 만족시켜야만 가능하다. 그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가 울릉공항의 진정한 완성도를 좌우하게 된다. 울릉공항의 건설과 활주로 연장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의 확장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안보, 지역 경제, 그리고 해양 주권이 교차하는 전략적 거점의 완성이다. 울릉도는
독도를 가장 가까이 바라보는 전초기지이자 대한민국 동해방위의 최전선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울릉공항의 존재 자체가 단순한 민간시설을 넘어 동해를 지키는 상징적 거점으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울릉도는 해상기상 악화 시 며칠씩 고립되는 일이 잦았다.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헬기가 뜰 수 없거나 군용 수송기가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했다. 하지만 울릉공항이 완성되면 이러한 고립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긴급의료 이송, 재난구조, 국방 물자 수송이 모두 항공을 통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이는 울릉도 주민뿐 아니라 독도 경비대와 해양 경비 세력에게도 결정적인 변화다. 또한 울릉공항은 지역 경제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전망이다. 지금까지 울릉도 관광은 날씨운에 크게 의존했다. 배가 끊기면 관광객이 발이 묶였고 여객선의 좌석수가 제한되어 성수기에도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다. 그러나 공항이 개항하면 연중 항공 운항이 가능해지면서 울릉도는 사계절 관광지로 거듭난다. 숙박업, 음식업, 교통업 등 모든 지역 산업이 활력을 얻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울릉공항은 동해권 항공 네트워크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포항, 강릉, 원산, 니가타 등 주변 도시들과의 단거리 항공망이 열리면 동해는 단순한 바다가 아니라 하늘로 연결된 경제권으로 변모하게 된다. 한국형 소형 여객기 시장을 선도하려는 항공산업에도 울릉공항은 실험장이자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국방적 관점에서도 울릉공항의 의미는 막중하다. 유사시 군용 수송기나 해상 초계기에 임시 이착륙 기지로 활용될 수 있으며 동해 해역 감시 체계와도 연계될 예정이다. 이미 공항 설계 단계부터 국방부와 공군이 참여해 구조적 안전성과 전략적 활용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이는 평시에는 관광과 물류의 중심이지만 비상시에는 즉각적인 군사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이 중 목적 공항의 성격을 띠게 한다. 이처럼 울릉공항은 단순히 울릉도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바다 위에 세우는 전략적 플랫폼이자 국토 확장의 상징이다. 이 공항의 활주로가 길어질수록 대한민국의 해양 활동 반경도 함께 넓어진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섬이 아닌 하늘로 연결된 울릉도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자리 잡게 될 것이다. 하지만 기술적 진전과 국가적 의미 뒤에는 여전히 남은 숙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완공 후 운영의 안정성과 장기적 유지관리의 문제다. 바다 위 공항은 건설보다 지속적 관리가 더 어렵다. 이 과제는 울릉공항의 미래를 결정짓는 마지막 관문으로 남아있다. 울릉공항이 완성되는 날 가장 크게 변하는 것은 울릉도의 하늘일 것이다. 지금까지 바다와 바람만이 지배하던 공간 위로 드디어 항공기가 날아오르는 순간 울릉도는 대한민국 본토와 진정으로 하나가 된다. 주민들은 더 이상 폭풍 속에서 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관광객들은 계절과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섬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바다 위 활주로라는 기적 같은 구조물이 있다. 울릉공항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울릉도 주민들의 오랜 염원 그 자체다. 수십 년 동안 울릉도 사람들은 언제쯤 우리 섬에도 비행기가 내릴까? 라는 질문을 반복해왔다. 이제 그 답이 눈앞에 다가왔다. 활주로의 콘크리트가 완성되고 관제탑이 세워지고 터미널의 불빛이 켜지는 그 순간 울릉도는 섬이 아니라 공항 도시로 새롭게 태어난다. 섬 주민들의 눈에는 단순한 활주로가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는 희망의 다리로 비칠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도전은 공항이 문을 연 이후부터 시작된다. 바다 위 공항은 유지보수가 끊임없이 필요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변수가 계속 등장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장기적인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하며 기술진은 바다 위 구조물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 또한 울릉공항을 세계적 사례로 만드는 발판이 될 것이다. 바다 위 공항이라는 개념은 이제 한국 기술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울릉공항이 개항하면 단순히 울릉도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공간 개념이 바뀐다. 그동안 섬이라 하면 육지와 단절된 공간을 떠올렸지만 이제는 바다를 넘어 하늘로 연결된 확장된 국토의 일부가 된다. 이는 한국이 지리적 한계를 넘어 기술로 영토를 확장하는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관광객이 활주로에 내리는 순간 그들의 눈앞에는 동해의 푸른 수평선이 펼쳐질 것이다. 활주로 끝자락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와 그 위로 비행기가 떠오르는 장면은 앞으로 수많은 이들에게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도전 정신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게 될 것이다. 울릉도는 이제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인류가 자연과 공존하며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기술의 무대가 된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가 남긴 가장 큰 의미는 가능성이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바다 위 공항을 현실로 만든 한국의 도전 정신, 그것이 울릉공항의 진짜 활주로다. 활주로의 길이는 1200m일지 모르지만 그 상징적 의미는 무한하다. 울릉도의 하늘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와 맞닿아 있다. 그리고 그 하늘길 위에서 우리는 기술과 의지가 만나면 어떤 꿈도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다. 울릉공항이 완성된 후의 풍경을 상상해보자. 새벽에 첫 항공기가 떠오를 때 활주로를 비추는 빛은 단순한 조명 그 이상이다. 그것은 오랜 세월 바람과 파도에 맞서 살아온 울릉도. 사람들의 인내와 희망이 형상화된 불빛이다. 이 섬의 어부들은 더 이상 위험한 파도를 넘어 육지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헬기가 뜨지 못해 밤을 새우던 절망은 이제 과거가 된다. 울릉공항의 개항은 단순히 비행기를 위한 길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길이다. 공항 주변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도로가 새로 깔리고 숙박업소와 카페, 해양박물관이 들어서고 있다. 청년들이 떠나던 섬에 다시 돌아와 일자리를 찾고 지역 상권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울릉공항은 단순히 사람을 실어 나르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의 생명을 되살리는 심장이 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이제 섬의 미래는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말한다. 그 말 속에는 자부심과 눈물이 함께 섞여 있다. 한편 울릉공항은 국제적인 관심도 받고 있다. 일본의 니가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한국의 포항, 강릉, 원산을 잇는 동해권 항공 네트워크 구상 속에서 울릉공항은 중심 허브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한국형 항공산업이 KF-21, FA-50, 그리고 경량 여객기 시장으로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울릉공항은 이 모든 기술의 실제 시험장이자 상징적 무대가 된다. 한국이 만든 기술이 한국의 바다 위에서 비상하는 순간 세계는 또 한 번 놀라게 될 것이다. 이 공항의 건설 과정에는 이름 없는 영웅들이 있었다. 폭풍 속에서도 현장을 떠나지 않은 기술자들, 하루 종일 콘크리트와 철골을 다루며 바람에 맞선 인부들,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은 매일같이 파도와 싸우며 언젠가 이 위로 비행기가 날아오를 것이라는 신념 하나로 버텼다. 이들의 땀방울이 모여 지금의 활주로가 완성되었다. 울릉공항의 콘크리트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없는 헌신이 새겨져 있다. 또한 울릉공항은 대한민국의 기술 자립을 상징한다. 일본과 중국이 먼저 시도했던 해상공항 기술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발전시켰고 더 나아가 그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구조를 구현했다. 바다 위 공항을 지탱하는 기초말뚝은 한국의 토목 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는 단순한 인프라의 발전이 아니라 국가 역량의 진화를 의미한다. 한국은 이제 육지의 나라에서 바다를 품은 기술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 울릉도의 어린이들은 이제 하늘을 바라보며 새로운 꿈을 꾼다. 그들에게 비행기는 더 이상 TV 속 이야기나 여행자의 상징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이 사는 섬에서 하늘로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며 자란다. 이는 교육과 문화의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울릉도 학교의 아이들이 견학을 나오고 과학 동아리에서 공항의 구조를 배우는 날이 올 것이다. 바다 위 활주로는 단지 비행기의 출발점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가 꿈을 꾸는 출발점이 된다. 그리고 언젠가 수십 년 뒤 누군가 다시 이 공항의 역사를 기록할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울릉공항은 한국이 자연의 한계를 기술로 넘어선 기념비였다. 활주로 끝에서 부서지는 파도 소리와 그 위로 날아오르는 항공기의 굉음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도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순간의 음악이다. 울릉공항은 그 음악이 영원히 울려 퍼지는 무대가 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시간뿐이다. 완공을 향해 나아가는 울릉공항은 이미 대한민국의 미래를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다. 바다 위에 서 있지만 그 의미는 하늘보다 높다. 그 활주로를 따라 날아오르는 비행기마다 한국의 기술과 국민의 자부심이 함께 날아올 것이다. 울릉공항은 그렇게 섬의 경계를 넘어 나라의 미래를 여는 날개의 섬으로 기록될